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투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예상 차결 지수보다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떨어지는 속도가 좀 매서운 느낌이 좀 들어서요. 이런 상황도 역시나 기회로 판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지 네. 궁금하네요. 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세론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지 아마 세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실망스러웠다 또는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젤슨 CEO의 어떤 발언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, 뭐 새로운 어떤 특별한 어떤 전략 제시가 좀 없었다는 부분들이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한번 언급드렸듯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매출 총액이 급감하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인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순이익 지표에서는 뭐 3월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총이익 감소된 것이 맞고 이번 가이던스 제시 부분도 일부분의 블랙일에 관련된 양산 부분들 관련된 어떤 초도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 뭐 항상 총이익 기준이 뭐 다 좋을 수는 없겠죠. 다만 이런 기대치가 너무나 높아졌던 것에 대한 어떤 미스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시장이 우려해서 어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좀 해석하기보다는 관세 리스크가 빅테크 전반적인 어떤 수급을 위축시켰다. 그래서 이게 투매를 좀 부르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동전 수급 관점에서 국내 반도체 섹터의 좀 하락은 뭐 다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.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 정체성이라든가 단기 악재가 좀 부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조정하에 같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.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더 하락폭이 좀 큰 이유가 엔비디아의 어제 낙폭이 좀 컸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일부분에 좀 영향을 좀 작용을 했는데 크게는 다음 달에 뭐 GTC 2025가 좀 예정되어 있죠. 여기에서 뭐 명확하게 블랙이라든가 루빈에 관련된 전략을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 콜보다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본다면 오늘 같은 조정은 뭐 충분히 저는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고 특히나 반도체 업황의 경우에는 올해 상저하고 패턴이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내질 거예요. 중국의 이관신 정책이 1월 지표에서 2월 지표 넘어갔던 구간에서 IT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됐던 요인들이 3분기에는 고객사 재고 조정들이 완화되는 그런 시그널들을 좀 주목하면 항상 업황이 좋아질 것을 미리 알고 반영시킨다는 관점. 그래서 선행지표 관점에서 업황이 6개월 내지 9개월을 선행한다는 이 반도체 섹터의 수급 원리를 좀 잘 참고를 해보면 저건 뭐 지금부터 한 뭐 SK하이닉스가 뭐 20만 원대를 좀 하회했다고 하면은 뭐 점진적인 분할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고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6만 원대 미만에서 주가를 좀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오늘 관심 갖고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SK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예상 체결 지수 봤을 때는 18만 원까지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개장하고 났을 때는 19만 원 선까지 일단 좀 올려 세웠고요. 삼성전자는 5만 5천 원 선, 여전히 그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 구간에서는 움직임 좀 플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반도체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 기다려보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일단은 어제 K칩스법 통과 이슈 있었는데 오늘은 뭐 엔비디아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반응은 없었고 남은 일정으로는 GTC도 있긴 하거든요. 이때까지 일단은 이런 흐름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? 네, 대체적으로 뭐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뭐 실적 발표, 그러니까 어닝 시즌 다 소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증시의 수급 원리상 조금 힘들었던 구간은 2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입니다. 이 기간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빅스 지수에 대한 이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들이 전통적으로 좀 확인됐던 부분들. 이 부분은 뭐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좀 더해지면서 공포 심리가 좀 더 배가 됐던 원인도 일부가 좀 있었겠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월 하면 뭐가 떠오르죠? 감사 시즌이죠.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의 상패 리스크, 뭐 감사에 관련된 의견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재차 좀 강조가 되면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의 투심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해당되는 수급이 3월 중순 기점으로 보면 대형주로 좀 이관됐던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그렇다면 전 주도주였던 뭐 조선방산, 반도체, 2차 전지 내에서 대형주 중심의 어떤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여기 더해서는 뭐 3월에 GTC 2025 같은 어떤 이벤트들은 최근에 어떤 조정 사유를 좀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을 뭐 긍정적으로 좀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저는 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겠고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 시즌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레거시 부분에 대한 업황 회복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일부 좀 반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HBM3 12단 모델들이 올해 상반기에 서로 뭐 시장 선정 관점에서도
긍정적인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. 하반기에는 역시나 HBM4, 루빈에 좀 탑재되는 차세대 칩이죠. 이 부분에 관련된 공급 가시화 부분들도 중요한 좀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일정상으로는 GTC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때까지 추가적인 움직임 어떨지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순매수 상단을 보면 사실 뭐 묶기가 어렵긴 합니다. 하나의 테마로 묶긴 좀 어려운데 1위 종목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게 외국인 기관 양쪽 모두 카카오로 자리가 확인이 됩니다.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카카오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요. 또 하나하나의 경량 모델은 또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라는 소식들도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일단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제약 바이오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가장 관심을 좀 많이 받을 텐데 3월에 눈치 보기 장세에 있어서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받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? 네, 카카오가 사실 고점 대비에 대한 이 주가의 어떤 급락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좀 형성이 좀 됐었고 여기도 해서는 뭐 자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도 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뭐 김범수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좀 큰 어떤 대두가 됐던 부분들 특히나 뭐 카카오의 경우에는 향후 사법 리스크가 재차 좀 부각됨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권이 사라지게 좀 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잠시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AI에 관련된 모멘텀을 일부 좀 반영시켰던 부분들, 그다음에 뭐 네이버와 좀 마찬가지로 2024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광고 매출, 그다음에 뭐 서치 플랫폼이라든가 이커머스에 관련된 수익 지표가 좀 더 상향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수급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는데 냉정하게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좀 제거하고 봤을 때 카카오의 플랫폼 외형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기관들은 없을 거예요. 대체적으로 보면 뭐 카카오의 성장성들에 대한 이견들은 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의 수급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서 해석하는 관점에서 특히나 어제 뭐 공개됐던 카나나의 경우에는 경량 모델입니다. 이게 오픈 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딥시크와 좀 유사한 형태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언어 모델에 좀 특화되어 있고 이 부분을 뭐 추론이라든가 수학 그다음에 뭐 코딩 능력들까지 좀 더 배가시키는 기술 고도화가 조금은 좀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좀 시작됐다는 시그널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뭐 오픈 AI와 좀 연동돼서 더군다나 뭐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에 이제 연동이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이커머스 부분에 대한 실적 성장과 좀 직결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카카오나 뭐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AI 관련된 가속화 부분들 여기에 관련된 수익성과 좀 연계되는 효과들이 올해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. 그래서 뭐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뭐 구간에서는 뭐 부담 없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변동성 관점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뭐 반영하더라도 뭐 45,000원 미만 구간에서는 뭐 점진적인 어떤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 좀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 보입니다.